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투심이 얼어붙다 보니까 내 종목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하나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02-2000-4919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고려 아연이고요. 네. 30%에 52만 원입니다. 아, 30%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52만 원대 들어가셨네요. 장기 투자를 좀 해볼까 해서 했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일단은 그럼 네 분의 의견부터 듣고 나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고려 아연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세 분이 긍정 의견 주셨고요. 한 분은 중립 의견을 네. 들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리포트가 또 많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한 63만 원 정도로도 잡는 리포트가 나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손요로 팀장님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은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매수가가 56만 원을 넘으셨다라고 하면 뭐 중립 의견 드리겠지만 56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보유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 아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철금속 관련 종목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시청자분의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 고려 아연이 이제 포스코랑 에코프로 사이에 고려 아연이 비철금속 사업에서 2차전지 니켈 소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에코프로랑 포스코, 코스모그룹주를 가장 주요하게 아시겠지만 사실 에코프로랑 포스코 사이에 고려 아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에 1공장이 건설 중이고 2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4년 후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증설 시점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사이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먼저 치고 나가고 포스코나 뭐 코스모그룹주, 뭐 금양 이런 종목들이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발표하면서 고려 아연이 살짝 묻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을 4% 이상 챙겨주기 때문에 가장 최초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가 56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배당도 챙기고 나중에 2차전지 업황이 돌았을 때 수익도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손절가는 43만 원을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4% 이상 챙겨주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 52만 원이니까 55만 원에서 비중을 30%, 15% 줄여보시고 2차전지 업황 턴이 된다고 하면 56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58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여기서 비중을 약 7에서 8%까지 줄이신 다음에 7에서 8%의 비중으로는 63만 원과 68만 원 사이에서 최고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천천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배당도 또 톡톡히 챙겨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분의 긍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수익권이 또 예상되니까요. 여러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려아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노발엑스를 네. 12,300원에 20%를 샀어요. 아, 근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네요. 네. 매수하고 나서 계속 좀 부진해가지고 고민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사실 8월 달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좀 매수 레포트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때 레포트 막 나오고 할 때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들어갔거든요. 네, 실적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일단 긍정 두 분과 부정 한 분, 그리고 중립이 나왔어요. 네, 두 종목 연속해서 중립을 주시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긍정과 부정 의견 둘 다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다의 긍정 의미일까요? 그거보다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중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300원 정도 가격이면은
8월 29일 전후가 좀 뒤늦게 좀 올라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월 29일 부근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조정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차트도 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올선 가파르게 타고 올라간 종목들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올선 접근하게 되면 매수하지 마세요. 보통 올선 깨지게 되면서 조정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매수하지 마시고 좀 시간 좀 두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얘기하셨잖아요. 실적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8월 10일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쭉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 리포트 나오게 되면서 이게 주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승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수출 1억 달러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에요. 그러면 8월 10일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게 계속 지속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정이 짧을 건가 길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억 달러 목표가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에 이게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장기간으로 걸리게 된다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전혀 실체가 없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숫자, 실적과 연결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랑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본다라면은, 장기로 보실 생각이 있으시더라면은 요거는 이제 버틴 게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한 20%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장 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비중이 20%밖에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고 들어갔다라면은 지금 부분은 어차피 시장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가져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지만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신일서 소장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유님께서 건강식이 중국 영향을 타는 애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정 의견을 들어주신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소장님? 저는 그냥 코로나와 비코로나에서 이제 그 부분이죠.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건기식이라고 줄여서 보통 말하는데 서흥부터 노바렉스 그리고 뭐 뉴트리, 콜마 BNH 주가가 다 안 좋은데 그 주가가 안 좋게 된 시점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 펠로튼이라고 집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화면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그 업체의 주가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갔죠. 네. 사이클을 못하고 집에 타니까.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손수건을 만들다거나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가지고 파는 애쉬라는 업체도 코로나 때 엄청 부각이 됐다가 완전 다 졌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그런 식으로 됐다가 밑에서 지금 좀 구독자 수 때문에 반등을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게 정말 자신의 그 능력 때문인지 어떤 10년 만에 나오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의 블랙스완에 기댄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이 면역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되어서 평상시에도 이제 계속 먹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원래 부모님들한테 홍삼이니 뭐 이런 거 사주다가 이제 우리도 코로나 같은 게 있으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조금 더 버티는 걸 봤을 때 MZ세대도 먹는다 앞으로. 그런 게 있었죠.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거를 아픈 손가락으로 얘기하기 싫지만 대표적으로 시젠이라는 업체가 있죠. PER이 1배 미만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게 퍼1이 미만이 말이 되냐? 바이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생각해 봐야죠. 저렇게 진단키트, 그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진단키트가 앞으로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진단을 계속 할 것이다. 다른 걸로도. 그런데 그건 다시 오지 않죠.
HM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특수를 노렸던 기업들이 그 당시에 증설을 결정해버린 경우 갑자기 지금 다 붕 떠버린 거죠. 네. 건강기능식품들이 대부분 그때 증설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되리라 생각하고 노바렉스도 신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얘기만큼 예상만큼 네. 주가가 상승한 만큼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맨날 무슨 비닐장갑 끼고 다닐 것 같았지만 비닐장갑 끼고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과도하게 폭등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원래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루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미 상가 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회복하려면 시일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는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회비용을 살리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벗어나서 기회비용을 살려가지고 하다가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나. 지금 종목들 다 떠나고 그렇죠? 코스피로 다 이전하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체력이 허약하니까 저 무차히 공매도를 쏟아붓느니 무슨 막 주가 조작을 하니 주식들이 전부 다 비리비리한 조그만 것들만 남으니까 그래요. 지금 다 코스닥에 있던 게 코스피로 다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된다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은 항상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더 좋은 게 있어서 찾아갈 생각이라면 지금 나오는 게 낫겠죠. 근데 어차피 가도 그 최악의 악이다.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예. 어디를 가도 또 최악의 악이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게 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시장 네. 상황이랑 연관 지어서 또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략을 좀 맞춰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퓨런티어요. 퓨런티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500원이고요. 네. 30%요. 우리 시청자님 하고 최근에 단기간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줘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퓨런티어도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지 네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은 퓨런티어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이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테슬라가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주가가 좀 동행하게 될지 걱정이신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차트가 좀 우상향 추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부정들까 중립들까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긍정으로 가셨네요. 이게 근데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가 한 가지 있는 게 이제 원래 부정 생각을 조금 했었던 사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어닝미스가 한번 난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 가치적으로 좀 일단 가장 우선순위 쪽으로 좀 생각해 볼 법한 섹터다 보니까 일단 긍정을 들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세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테슬라 이슈가 좀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매출이 어닝미스가 난 상황이고 이외 부분 지금 어찌 보면 다른 공장 설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노조 난항, 거기다가 리콜까지 실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별로 그 테슬라가 걱정이 안 되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퓨런티어가 이전에 이 재료로 한번 강력하게 좀 상승분을 네. 만들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간부터 미국 특히나 실적 발표 완료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런 악재 조건 속에서 좋은 호재를 한번 꺼내면서 자사주 매입 한번 들어갈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라도 지금 시장 추세에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는 모습이니까요. 좋은 종목을 지금 잘 잡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이번 주든 아마 시간이 지나든 테슬라 향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도조라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네. 이 도조 같은 경우에 좀 말이 많아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 알파벳 이제 여타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테슬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보여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 도조와 관련된 이 슈퍼컴퓨팅 그 이제 지부 이제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되었던 이야기도 있어서 충분하게 일단 기대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크게 주가의 변동이 없이 현재 수준에서 잘 머물러 준다면은 약간의 뭐 하락분이 조금 더 나올지언정 테슬라 도조 뉴스 재료로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또 한 번 더 미스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비중 일부 좀 달고 테슬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AI 지금 어차피 시장은 아직도 그래도 다시 한번 AI 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이야기도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AI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에서 결국 AI 칩 중저가 용도까지 수출 제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두고 보니까 중국 가가지고 4090이라고, 이거는 AI 용도가 아니라 게이밍, 특히나 소비자 용도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제품군인데, 그 제품군이 지금 품절이 돼서 가격이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아직도 유지된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AI 수요도 유지되고, 자율주행 AI 수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서 좋은 소식 나왔을 때 잘 수익 확정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테슬라랑 뭐 AI 관련된 호재가 네.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테슬라 주가 추이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난번 9월 12일에도 이 도조 컴퓨터 관련된 이슈로 이 프론티어가 상한가를 네.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부정 의견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얘기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관련된 이슈는 뭐 저는 시장에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3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마 반자율주행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랑 무슨 차이냐면 그냥 손 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손만 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는 이렇게 변수가 낮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이 자율주행이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만약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그걸 알아서 잘 피한다. 지금 그게 테슬라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소송이 많이 걸리는 상황들이거든요. 사고 나는 것들이 그러는데 그런 것들까지 진보하더라도 아마 카메라는 이렇게 진보가 없을 거, 아마 영향이 그렇게 좀 제한적일 거라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자율주행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을 받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제 HBM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래서 가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저 컴퓨터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저 컴퓨터 들어가는 D1 칩 바로 옆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HBM3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외부에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진보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인지를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제 HBM이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빅데이터와 연결하는 중앙 컴퓨터 이 역할을 하게 되는 CPU 칩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보 쪽으로 저는 모멘텀이 좀 넘어갔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가동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인데,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장황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뭐 이런 관련적으로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 충분히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막 프론티어라든지 뭐 텔레비전 이런 종목들이 물론 좋은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다음에 이제 나올 종목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신상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프론티어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음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프론티어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중앙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 의견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관련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미 프론티어는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또 문자랑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9924님께서 첨보를 갖고 계십니다. 11만 2천 원에 15%로 들어가셨는데 네. 아, 첨보가 뭐 실적도 무너지고 있고 주가도 좀 함께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빠질 때 같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들어가신 네. 것 같은데 좀 차트를 넓혀서 보면은 첨보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신저가를 또 오늘 기록했다고. 맞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부정에 대한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첨보 이 정도 빠졌으면 네.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도 일단 부정 의견이 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빠르게 팻말 들어주신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차전지 관련해서 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양극재가 있고 뭐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고 뭐 양극재 뭐 리튬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확실하게 어떤 기대감과 실적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섹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가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분리막이랑 전해액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는다. 까딱함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액에서는 뭐 첨보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고 있는 이유는 투심이 많이 망가진 거죠. 리튬 관련 종목들은 왜 가나요? 실적이 나와서 오르나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어서 오르나요?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몸집이 가벼운 것도 있고요. 뭐 분리막이랑 전액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지만 투자분들의 투심이 많이 악화된 것이 아쉽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내년 실적 기준했을 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전액보다는 리튬 양극재, 그러니까 저는 이 펀더멘탈은 항상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언덕이지 내가 이걸 믿고 저는 가치 투자를 하긴 하는데 네. 방송에서는 보통 트레이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첨보가 나쁜 종목은 아닌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많이 까졌고 아직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업종 대비 저평가를 매도 갖고 있지만 완성셀, 양극재, 리튬보다는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낮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어우러졌고 그에 따라서 첨보가 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보가 최저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 상처가 되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첨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뭐 중장기적인 보유를 하실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6개월 이내 꺼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5%지만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할 것으로 다른 종목을 스위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양극재나 리튬만큼 전액이 실적 개선을 보여줄까? 이 부분은 리포트가 확인되면 말씀을 드리고 네. 현재 제가 읽어본 뉴스를 바탕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제가 기계적으로 1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비중 5% 줄이는 가격대는 제가 13만 원. 그다음 추가로 비중 5% 줄이는 거는 15만 5천 원. 3차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비중 줄일 거는 20만 원 잡고 제가 틀려가지고 네. 1년 안에 20만 원 돌파해가지고 제 코가 박살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부정 의견 남겨주신 신 소장님,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짧게 해야죠. 네. 지금 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원재료를 갖고 있는 업체 혹은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가 뭐 NCM의 덩어리에다가 리튬을 넣으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는데 그 단이랑 그다음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 이쪽이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밸류체인 뒤쪽에 있고 혹은 지금 그 가장 약했던 부분이 가장 강한 애들도 저 정도인데 올라가리라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BM이 살아나지 못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다 있잖아요. 나노 신소재부터 뭐 다 엄청 많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액 갖가지 회사들 다 있는데 그 회사들이 살아날 수 없죠. 뭐 알박 나중에 그 2차전지 잘 갈 때 보시면은 막 매출 비중 정말 작은 것들 알박 동박 업체에서 막 조그만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뭐까지 갔냐면은 전기 자전거 배터리까지 갔어요. 이제 하다가 자동차에서 전기 자전거까지 갔다고요. 잘 갈 때는 이제 그다음 충전소까지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네. 그때 잘 갈 때는 엄청 뜨거우니까 그 온기가 엄청나게 넓게 퍼지는데 이제 확 식어버리면은 1, 2등주가 죽어버리면 3, 4등주는 더 빨리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가 살아나지 않으면 저기 첨보도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 또 오늘 도와드린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